안녕하세요. 별코딩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바스크립트의 화살표 함수를 알고 계신가요? 혹시 화살표 함수는 그냥 함수를 정의하는 또 다른 문법이라고만 알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번 화살표 함수 시리즈를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반 함수와 화살표 함수는 그것보다 더 재밌고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 화살표 함수 시리즈는 두 편의 영상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함수와 화살표 함수의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펑션 키워드를 사용하는 함수 선언식과 함수 표현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화살표 함수 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일반 함수들을 화살표 함수로 바꿔가면서 함수를 얼마나 더 간결한 문법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체험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rguments와 가변 인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반 함수와 화살표 함수의 arguments는 어떻게 다른지, 가변 인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번 영상은 화살표 함수의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 영상이 끝이 아닙니다. 일반 함수와 화살표 함수는 더 심화적이면서 중요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는 바로 this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영상과 이어지는 두 번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화살표 함수 첫 번째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펑션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화살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펑션 키워드를 사용하는 일반 함수와 화살표 함수의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펑션 키워드를 사용하는 일반 함수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펑션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의하는 일반 함수의 경우 함수 선언식 또는 함수 표현식으로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아니, 함수는 그냥 함수지, 함수 선언식은 뭐고 함수 표현식은 뭐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함수 선언식과 함수 표현식이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자, 그러면 함께 코드로 이동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함수 선언식부터 살펴볼게요. 함수 선언식은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선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main이라는 함수를 함수 선언식을 통해서 정의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다들 이미 익숙하시죠? 함수 선언식은 먼저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 블럭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해준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호출을 하니까 헬로라고 콘솔에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죠. 함수 선언식으로 작성된 함수의 특징은 바로 호이스팅이 된다는 건데요. 함수의 호이스팅이란 이 함수의 선언을 코드의 최상단으로 끌어올리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함수 선언식으로 작성된 메인 함수는 호이스팅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를 코드상에서 선언하기 이전에 이 메인 함수를 호출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선언문 위에다가 메인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해보면 똑같이 헬로가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지워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함수 선언식으로 함수를 정의할 때는 함수의 이름을 필수적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의 이름을 필수적으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함수 선언식 방법으로는 이름이 없는 함수인 익명 함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익명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함수 선언식이 아니라 함수 표현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 표현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함수 선언식으로 작성했던 이 메인 함수를 함수 표현식으로 바꿔볼게요. 하나, 둘, 셋, 짠! 뭔가 조금 바뀌었죠? 함수 표현식은 함수 선언식이랑 문법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해요. 다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은 함수 표현식 방법으로 함수를 정의하면 이름이 없는 함수인 익명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함수 표현식 또한 이렇게 펑션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를 정의합니다. 하지만 함수 선언식과는 다르게 함수의 이름을 생략해 줄 수 있어요. 자, 여기 펑션 키워드 뒤에다가 아무 이름도 붙여주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함수에다가 이름을 넣어주면 이름이 있는 named 펑션이 되고,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생략을 해주면 이름이 없는 익명 함수가 됩니다. 여기 작성한 이 함수는 이름을 따로 명시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 함수는 익명 함수입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익명 함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 함수를 main이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준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익명 함수를 main이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변수 이름을 함수의 이름으로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하나의 표현식 안에서 정의하는 것을 함수 표현식이라고 부릅니다. 함수 표현식의 특징은 함수 선언식과는 다르게 호이스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기 이전에 함수를 호출하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에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펑션 키워드를 사용하는 함수 선언식과 함수 표현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화살표 함수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화살표 함수는 ES6 버전에서 등장한 문법인데요.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또 다른 문법이에요. 이름 그대로 화살표를 사용해서 말이죠. 화살표 함수는 기존의 함수 표현식을 훨씬 더 간결한 문법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화살표 함수의 문법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작성한 함수 표현식인 메인 함수를 화살표 함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선 펑션 키워드를 이렇게 지워주고 소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화살표를 이렇게 넣어주면 끝이에요. 문법이 확실히 간결해졌죠? 키보드에 손이 덜 가네요. 화살표 함수는 항상 이름이 없는 익명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함수 표현식에서 했던 방법처럼 함수를 변수에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이후에 우리가 원할 때마다 함수를 호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함수를 만들어주고 main이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main을 함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화살표 함수는 함수의 생김새에 따라서 몇 가지 기호를 생략해서 더욱 간결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일반 함수들을 화살표 함수로 변경해 보면서 화살표 함수의 문법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함수는 a랑 b라는 매개 변수를 받고 두 매개 변수를 더한 값을 리턴하는 아주 간단한 함수예요. 자, 이제 이 함수를 화살표 함수로 바꿔볼게요. 먼저 이 펑션 키워드랑 함수 이름을 지워주고 이렇게 변수에 할당을 해주고 소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화살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add라는 함수를 보면 함수 블럭 내부에 코드가 단 한 줄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코드가 단 한 줄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 함수를 감싸는 중괄호와 리턴 키워드를 생략해 줄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리턴 키워드를 지워주고 중괄호까지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괄호가 생략된 화살표 함수는 따로 리턴 키워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표현식으로부터 평가된 결과를 리턴해 줍니다. 어때요? 훨씬 간결해졌죠? 조금 전에 우리가 작성한 이 메인 함수도 이렇게 생겼었죠? 콘솔 로그 헬로. 이 메인 함수도 함수 블럭 안에 코드가 단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더 간결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메인을 호출하면 잘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prin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 함수는 텍스트라는 하나의 매개 변수를 받아서 이 텍스트를 그대로 콘솔에 출력해주는 그런 간단한 함수예요. 그럼 이제 이 print 함수를 화살표 함수로 바꿔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함수 이름이랑 펑션 키워드를 지워주고 이렇게 변수에 할당을 해준 다음에 화살표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함수가 단 한 줄이니까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화살표 함수의 매개 변수가 단 하나뿐이라면 매개 변수를 감싸는 소괄호도 생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괄호를 지워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가 두 개라면 텍스트1, 텍스트2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가 두 개라면은 이 소괄호를 생략해 줄 수 없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화살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프린트 함수에 매개 변수를 다 지워주고 이건 그냥 hi라고 출력하게 할게요. 자,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소괄호를 생략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거 생략하면은 더 이상 함수가 아니잖아요. 이상하죠, 딱 봐도.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매개 변수를 감싸는 소괄호를 생략해 줄 수 있는 경우는 매개 변수가 단 하나만 있을 때 그때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getObject라는 화살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함수는 그냥 객체 하나를 리턴하는 아주 간단한 함수예요. 이 함수도 코드가 단 한 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감싸는 중괄호랑 리턴 키워드를 생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객체도 중괄호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중괄호를 생략하고 리턴 키워드를 생략해버리면 문법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리턴할 때는 이 객체를 소괄호로 이렇게 한번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콘솔 로그로 출력해보면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화살표 함수의 문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화살표 함수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문법의 간결함이에요. 하지만 일반 함수와 화살표 함수의 차이점은 문법의 간결함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문법 이외에도 일반 함수와 화살표 함수는 정말 중요한 차이점들이 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차이점은 바로 함수의 arguments입니다. 자, 저는 그럼 이제 일반 함수로 main 함수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main 함수를 호출할 건데 인자로 1, 2, 3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펑션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의한 일반 함수의 경우에는 매개 변수로 따로 명시해주지 않아도 arguments라는 변수를 암묵적으로 전달받아요. 이 arguments라는 변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콘솔에 찍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전달해준 1, 2, 3이라는 인자가 이렇게 배열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arguments 변수는 함수가 전달받은 인자를 담고 있는 배열 형태의 객체입니다. 정확히 배열은 아니고요. 배열 형태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전달해준 인자를 이렇게 배열 형태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첫 번째 인자인 1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면은 2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면은 3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arguments 변수는 인자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가변 인자가 전달되는 함수를 쓸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살표 함수는 일반 함수랑은 다르게 이 arguments라는 변수를 전달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main 함수를 화살표 함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arguments에 접근을 시도하면은 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는 arguments를 찾을 수 없다고 이런 에러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화살표 함수는 일반 함수처럼 가변 인자를 처리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화살표 함수에서 가변 인자를 처리하고 싶다면 이렇게 매개 변수로 아무거나 넣은 다음에 저는 args라고 넣었어요. 그 앞에다가 점점점 이렇게 붙여서 나머지 매개 변수 구문이라는 이런 거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args를 출력을 해보면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해주니까 우리가 넣어준 인자인 1, 2, 3이 배열로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넣어준 세 번째 인자인 3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은 꼭 이렇게 args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뭐 param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이름으로 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화살표 함수는 무엇이고 일반 함수와 화살표 함수의 기본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봤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다룰 건데요. 일반 함수의 this와 화살표 함수의 this가 어떤 식으로 다르게 동작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혹시 아직 자바스크립트의 this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제가 이전에 올린 this 강의 영상을 꼭 먼저 보시고 나서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